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에 앞서서 필기에서 공부하시는 요령의 특징하고요.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산업안전 필기 6과목 과목 중에서 실기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이 됩니다. 특히나 실기로 넘어갔을 때의 비중은 한 60% 가까이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고요. 이 산업안전관리론 안에는 보호구에 관한 규정까지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3차 작업형에서는 이 보호구 부분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3차 작업형 부분까지 포함하자면 전체 비중이 60에서 70% 가까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공부하실 때 안전관리론은 의외로 공부를 조금 하면 필기에서 점수를 받기는 유리한 과목이에요. 필기에서 점수 받기가 유리하다라는 건 관연도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조금만 공부를 해도 기출문제풀이에서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을 필기에서 너무 가볍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실기 합격이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공부하실 때부터 반드시 실기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실기까지 최종 합격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강의 중에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별표 3개에서 2개까지는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별표 3개에서 2개가 다 외워야 될 내용인데 3개와 2개로 구분하는가 하면 3개짜리는 법에 있는 건데요. 출제가 똑같이 자주 되지만 출제되었을 때 배점이 더 큰 부분이죠. 그래서 3개를 적으라 했는데 6점 가까이 줄 수 있는 게 별표 3개짜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 가셨을 때는 문제마다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점이 큰 내용부터 암기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에서 공부를 하실 때요. 별표가 많은 부분, 특히나 제가 이번 강의는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강의는 반드시 처음 들으실 때 체크를 해두시고요. 여러 번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에서 의외로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이 뭐냐면 기계위험 방지 기술, 마지막에 건설안전 기술입니다. 기계나 건설 쪽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지만 역시나 이쪽 부분들이 과목들이 필기에서 배점을 잘 받기 쉽다라는 건 기출에서 나오던 문제의 유형이 그대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나머지 3개 과목이 전부 다가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점이 잘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 6번째 과목에서 점수를 목표점 60이 아니고요. 70점 이상으로 높여둬야 3가지 과목에서 점수가 50점대가 나와도 평균 60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어떠한 과목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의 개요 부분인데요. 1번의 용어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의입니다. 이쪽에서 시험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출제가 잘 되는 건 정해져 있지만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 위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가급적 빨간색 펜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펜과 연필 이렇게 구분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책을 봤는데 두 번째 또 바쁘지만 책을 넘기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게 한 번 더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그냥 듣고 계시지 마시고요. 빨간 펜으로 표시하시오라는 건 반드시 중요한 거 빨간색 적으시고요. 근데 옆에 필기를 하시는데 온통 빨간색으로만 적어두신다면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풀어드리거나 실기에 나오지 않고 필기에만 출제가 되는 거
이렇게 참고로 해야 될 내용은 파란색 펜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연필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꼭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암기하기 쉽거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을 적으실 때는 연필로 구분해서 좀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 정의 첫 번째 산업재해란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업무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사망의 동그라미 또는 부상하거나 부상의 동그라미,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질병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는 업무에 관련해서 사망이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줄치고요. 사업이나 사업장에 줄치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근로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저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줄치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라고 합니다.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장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여기에서 사업주에 동그라미 하시고 측정 계획 수립 줄치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시료 채취 분석 평가입니다. 자, 이쪽 부분이 산업위생기사에는 잘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경만 측정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로자 또는 작업장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 측정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은 사업주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시료를 채취하거나 또는 근로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 평가하는 것을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 안전보건 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줄쳐보면 잠재적 위험성 줄치시고요. 발견하고 줄치면 개선 대책을 수립 줄치시고요. 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줄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자, 안전보건 진단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재해를 숨은 위험을 찾아내는 게 진단이죠. 그래서 잠재적 위험을 발견하고요. 발견했다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고요. 누가 하는가 하면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신 회사는 진단기관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진단을 인정받은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나 평가를 말합니다. 자, 넘어가서 별표 3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죠? 자, 실기를 대비해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필기에서부터 문장을 다 암기하려면 그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죠. 필기에서는 핵심 단어 위주로 암기하시고요. 자꾸만 반복을 하다 보면 실기 넘어가서 문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일단은 단어 위주로 동그라미하고 암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대재해니까요. 사람이 사망하는 거 당연히 중대하잖아요. 그죠? 사망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사람이 사망하는 건 한 명 이상만 사망해도 중대재해입니다. 그래서 1인의 동그라미.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죠. 두 번째, 몇 개월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3개월입니다. 자,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부상자 줄칠게요. 동시이인의 동그라미. 그죠? 다시 말하면 한 건 사고에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상자가 한 건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다라는 겁니다.